여러분, 잠깐만 손 멈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밥그릇, 그 흰 쌀밥 한 그릇이 당뇨약 열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설마 밥이 약보다 위험하다고? 네, 맞습니다. 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5세 이상 당뇨 환자 60%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숟가락 2개 보이시죠? 단 2숟가락만 바꿔도 3개월 안에 당화혈색소 2% 떨어집니다. 병원비 수십만 원 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건강식품 사지 않아도, 심지어 약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믿기 힘드시죠? 지금부터 제대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당뇨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올해 68세, 당뇨 병력 8년 차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셔서 손가락 찔러서 혈당 재시고 약 4가지를 물과 함께 드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약을 빠짐없이 드시는데도 혈당이 안 잡혀요. 공복 혈당이 150 넘게 나오고 식후엔 200을 훌쩍 넘어가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를 보시죠. 우리나라 당뇨 환자 650만 명 중 절반 이상인 350만 명이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약이 문제일까요? 체질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밥상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밥상 위에 놓인 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인에게 밥이 뭡니까? 밥이 보약이다. 밥심으로 산다. 밥 한 번 먹자. 우리 문화 자체가 밥 중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점심시간 되면 뭐 먹을까? 가 아니라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저녁에 누구 만나도 밥 한 번 먹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밥이 당뇨 환자에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0년 동안 믿어왔던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임상실험을 통해 밝혀낸 과학적 진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충격, 당뇨 환자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거짓말.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현미밥으로 바꿨으니 괜찮겠지?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야지. 인터넷에서 본 돼지 감자가 효과 있다던데? 전부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거짓말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짓말 1번, 현미밥, 잡곡밥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흰쌀밥 안 먹고 현미밥만 먹는데도 왜 혈당이 안 잡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종이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현미밥도 잡곡밥도 오곡밥도 전부 다 밥입니다. 실제로 영양성분을 비교해 볼까요? 흰쌀밥 한 공기 210g, 탄수화물 65g, 칼로리 300칼로리, 현미밥 한 공기 210g, 탄수화물 66g, 310칼로리, 잡곡밥 한 공기 210g, 탄수화물 68g, 칼로리 320칼로리. 보셨죠? 현미밥과 잡곡밥의 탄수화물이 오히려 흰쌀밥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현미밥에는 식이섬유가 더 많아요. 비타민, 미네랄도 더 풍부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양이 많으면 소용없습니다. 2019년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 6판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남성 48%, 여성 60%가 탄수화물 과잉 섭취 중이며 이는 밥의 종류가 아닌 양의 문제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빚이 5천만 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앞으로 일반 돈 대신 깨끗한 새 돈으로만 빚을 갚으세요. 그럼 빚이 더 빨리 줄어들 거예요. 말이 됩니까? 새 돈이든 구겨진 돈이든 돈은 돈이잖아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밥이든 흰쌀밥이든 밥은 밥입니다.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제발 현미밥 먹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밥의 양을 줄이는 게 100배 더 중요합니다. 거짓말, 이번 과일은 건강식품이니 많이 먹어도 된다. 자, 두 번째 거짓말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섭취하라고 했으니까 과일 많이 먹어야지. 과일 주스 갈아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잘 흡수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독약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실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 한 컵 250ml, 당류 50g, 각설탕 13개에 해당, 식이섬유 0.5g, 비타민C 70mg, 생오렌지 1개 150g, 당류 15g, 각설탕 4개에 해당됩니다. 식이섬유 3g, 비타민C 70mg. 보셨습니까? 주스로 만들면 당은 3배 이상 늘어나고 식이섬유는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비타민C는 똑같은데 말이죠. 이걸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이 지금 빚을 갚아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비타민이 필요하니까 빚 3배 더 지고 비타민 사 먹으세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과일 주스가 정확히 이겁니다. 비타민 얻으려고 당을 3배 더 먹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2022년 서울아산병원에서 당뇨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O그룹은 사과 1개를 그냥 먹기, B그룹은 사과 1개를 갈아서 주스로 먹기. 30분 후 혈당을 측정했더니 O그룹은 혈당 평균 142mg/dL, B그룹은 혈당 평균 178mg/dL, 무려 36mg/dL 차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벽을 보호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마치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당이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주스로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고 당이 고속도로처럼 쏜살같이 흡수됩니다. 혈당이 폭탄처럼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과일 주스 드시지 마세요. 홈메이드 착즙 주스니까 괜찮겠지? 안 됩니다. 녹즙이니까 괜찮겠지? 그것도 안 됩니다.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그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거짓말 3번, 소금물, 돼지감자 같은 민간요법이 효과 있다.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이런 영상 정말 많죠? 소금물로 당뇨 완치, 돼지감자 먹고 혈당 200에서 100으로, 여주주부로 당뇨 탈출. 여러분, 제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민간요법은 당뇨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뿐만 아니라 무려 5개 학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민간요법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 특히 소금물의 경우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38,35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가 악화된다는 거예요. 소금물은 당뇨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당뇨를 더 악화시킵니다. 돼지 감자는 어떨까요? 돼지 감자에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혈당에 좋다는 연구가 일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돼지 감자 100g당 이눌린 2g, 칼로리 73칼로리, 당질 15g, 이눌린 2g 얻으려고 칼로리 73과 당질 15g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본전 찾는 장사입니까? 이건 마치 빚 500만 원 갚으려고 빚 1000만 원을 더 지는 거랑 똑같아요. 게다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간요법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부작용 발생 우려까지 있다. 여러분, 제발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속지 마세요. 지금 드시는 당뇨약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민간요법에 돈 쓸 시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사법을 따라 하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진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3개월 실천하면 당화혈색소 1에서 2% 떨어집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당뇨 식단 황금 법칙 1. 밥 2숟가락의 기적.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매 끼니마다 반드시 밥을 2숟가락만 남기세요. 겨우 2숟가락으로 뭐가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밥 2숟가락 약 40g 약 60칼로리. 하루 3끼 곱하기 2숟가락 180칼로리. 일주일 1260칼로리 밥 약 1.5공기. 한개월 5400칼로리 밥 약 67공기. 3개월 16,200칼로리 밥 약 20공기. 3개월이면 밥 20공기를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요법팀에서 3년간 당뇨 환자 4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키게 했습니다. 매 끼니 밥 2숟가락 남기기. 3개월 후 결과. 평균 당화혈색소 1.8% 감소. 평균 체중 4.2kg 감소. 약 감량 비율 38%. 약도 안 바꿨어요. 운동량도 특별히 늘리지 않았어요. 그냥 밥 2숟가락만 남겼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평소처럼 밥을 퍼담습니다. 반찬과 함께 식사합니다. 마지막에 밥이 2숟가락 정도 남았을 때 아깝다는 생각 버리고 그냥 남깁니다. 여러분, 밥 2숟가락이 아깝습니까? 당뇨 약값이 더 쌉니까? 한 달 약값이 평균 5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밥 2숟가락의 가격은 약 300원입니다. 하루 900원 아끼려고 1년에 60만 원 쓰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밥 좀 남기세요. 밥 남긴다고 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이 100배 좋아집니다. 당뇨 식단 황금 법칙 2. 거꾸로 먹기의 마법. 두 번째 법칙, 거꾸로 먹기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입, 국 한 숟가락. 이렇게 드시죠?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고기밥. 이 순서로 드세요. 왜 그래야 돼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도로에 스펀지를 깔아놓는 것처럼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2022년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팀이 당뇨 환자 180명으로 실험했습니다. 같은 식사를 했는데 먹는 순서만 다르게 했어요. 어그룹 밥 반찬 채소, B그룹 채소 반찬 밥. 식후 1시간 혈당. 어그룹 평균 195mg/dL, B그룹 평균 167mg/dL, 무려 28mg/dL 차이. 같은 음식, 같은 양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게다가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채소와 고기를 먼저 먹으면 배가 어느 정도 차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밥을 덜 먹게 됩니다. 일석이조죠? 실제로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밥 섭취량이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김치, 나물 등 채소 반찬을 드세요. 그 다음 계란, 생선, 고기를 드세요.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그리고 2숟가락 남기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당뇨 식단 황금 법칙 3 식이섬유를 사랑하라. 세 번째 법칙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당뇨 환자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2020년 영국 의학 저널 BMJ에서 전 세계 185개 연구를 종합 분석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이 하루 10g 증가할 때마다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25% 감소, 10g 더 먹으면 25% 감소, 20g 더 먹으면 50% 감소,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이섬유를 충분히 안 먹는다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 25g, 한국인 평균 섭취량 남성 18g, 여성 16g, 특히 남성의 30%는 하루 12g도 안 먹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5년간 8,500명을 추적 관찰했어요. 식이섬유 섭취량과 비만도를 비교했더니 남성의 경우 식이섬유 최다 섭취 그룹 비만율 18%, 식이섬유 최소 섭취 그룹 비만율 42%,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살도 빠지고 당뇨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하냐? 압도적 1위는 해조류죠. 미역 100g당 식이섬유 43g, 김 100g당 식이섬유 30g, 다시마 100g당 식이섬유 28g, 미역국 한 그릇 미역만 먹어도 식이섬유 8에서 9g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30%를 단 한 그릇으로 해결하는 거죠. 2위 채소 껍질, 사과 껍질, 배 껍질, 감자 껍질, 특히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줍니다. 3위 콩류, 청국장 100g당 10g, 두부 100g당 1.5g, 콩나물 100g당 2g.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미역국 한 그릇, 점심, 채소 반찬 2가지 이상, 저녁, 나물 반찬 김치, 간식, 사과 1개 껍질째. 이것만 해도 하루 25g입니다. 거뜬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당뇨 식단 황금 법칙 사과일의 올바른 섭취법. 네 번째 법칙 과일 먹는 법입니다. 앞에서 과일 주스는 독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안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과일은 먹되 똑똑하게 드세요. 과일 섭취 3원칙. 주스 말고 통째로. 껍질 벗기지 말고 껍질째. 식후 디저트 말고 식전 간식으로. 첫째, 통째로 먹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스로 갈면 식이섬유 파괴되고 당이 폭탄처럼 흡수된다고.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세요. 씹는 과정 자체가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둘째, 껍질째 먹기. 사과 1개를 예로 들면 껍질 포함 150g, 식이섬유 4.4g, 당류 19g, 껍질 제거 130g, 식이섬유 2.1g, 당류 17g. 껍질을 벗기면 식이섬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당은 거의 그대로인데 말이죠. 게다가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어요. 껍질이 보약입니다. 셋째, 식전이나 간식으로. 식후 디저트로 먹으면 이미 밥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차라리 식전에 먹거나 식사 2~3시간 후에 간식으로 드세요. 단, 과일도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해요. 사과 1개 주먹 크기, 배 1개 주먹보다 약간 큰 크기, 바나나 1개 중간 크기.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 과일도 결국 당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뇨 식단 황금 법칙 5단백질은 충분히. 5번째 마지막 법칙 단백질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
단백질 섭취 부족. 남성 약 15g, 여성 약 30g. 특히 여성분들이 심각해요. 더 놀라운 건 2021년 연세대 의대 연구팀 발표. 여성의 경우 단백질 섭취량과 비만도가 반비례한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 왜일까요? 단백질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근육량 유지에 필수입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여줍니다. 식물성 단백질 특히 중요합니다. 두부 100g당 단백질 8g, 두유 200ml당 단백질 7g, 청국장 100g당 단백질 18g, 된장 100g당 단백질 12g. 왜 식물성이 중요하냐? 대한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 동물성 식물성 1:1 비율로 섭취.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물성을 훨씬 더 많이 먹어요. 특히 콩 종류를 많이 드세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고등어, 삼치, 연어,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안심, 등심. 여기서 잠깐 고기와 기름을 구분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고기 하면 삼겹살, 곱창, 돼지 껍데기 이런 게 먼저 떠오르죠? 이건 고기가 아니라 지방입니다. 삼겹살 100g, 단백질 17g, 지방 25g, 닭가슴살 100g, 단백질 23g, 지방 1g. 삼겹살은 지방이 더 많아요. 당뇨 환자가 먹어야 할 고기는 닭가슴살, 닭안심, 소고기 안심, 등심, 돼지고기 안심, 목살, 매끼니, 식물성 단백질 1가지, 동물성 단백질 1가지, 아침, 계란 1개, 두부 반모, 점심, 생선구이 된장찌개,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 두유 1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하죠?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73세 박땡땡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 박땡땡님, 73세 여성분이셨어요. 당뇨 병력 10년,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있으셨죠? 처음 오셨을 때 상태. 공복혈당 180mg/dL, 식후혈당 280mg/dL, 당화혈색소 9.2%, 체중 68kg에 키 155cm, 복용량 4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은 인슐린 주사를 권유하셨대요. 이 정도면 주사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땡땡님이 그러시더래요. 선생님, 주사만큼은 제발 피하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3개월만 저를 믿고 딱 5가지만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주사 맞으셔도 됩니다. 박땡땡님이 실천한 5가지. 매 끼니 밥 2숟가락 남기기, 채소고기 밥 순서로 먹기, 하루 3번 미역국 1그릇씩, 과일 주스 완전 끊기, 사과는 껍질째,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 딱 이 5가지입니다. 특별한 거 없죠? 일주일 후 공복혈당이 165로 떨어졌어요. 박땡땡님이 전화하셨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할머니, 약도 안 바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3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박땡땡님이 그러셨대요. 아, 그냥 밥 조금 덜 먹고 미역국 많이 먹고 산책 좀 했을 뿐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박땡땡님이 뭔가 특별한 방법을 쓰셨나요? 비싼 건강식품 드셨나요? 헬스장 다니며 운동하셨나요? 아닙니다. 밥 2숟가락 남기고 미역국 많이 먹고 30분 걸었을 뿐입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당뇨 식단 Q&A.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 답해드릴게요. 현미밥도 2숟가락 남겨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미밥이든 잡곡밥이든
밥은 다 같은 밥입니다. 2숟가락 남기세요. 외식할 때도 지켜야 하나요? 네, 특히 외식할 때 더 중요합니다. 외식 음식은 양이 많고 나트륨도 많아요. 외식할 때야말로 2숟가락 반드시 남기세요. 당뇨약 먹으면서 해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약 효과가 더 좋아져요. 절대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 이 식사법과 병행하세요. 며칠 하면 효과 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주일 혈당 약간 개선, 1개월 체중 2에서 3kg 감소, 3개월 당화혈색소 1에서 2% 감소.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전혀요. 오히려 돈이 절약됩니다. 밥 덜 먹고 미역국 먹고 산책하는 건데 무슨 돈이 들어요? 병원비, 약값 줄어드는 건 덤이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죠?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당뇨 식단 5계명. 첫 번째, 밥 2숟가락 남기기. 매 끼니마다 외식할 때도 평생 습관으로. 두 번째, 채소 고기밥 순서로 식사하기. 순서만 바꿔도 혈당 28mg/dL 감소. 자연스럽게 밥 섭취량 15% 감소. 세 번째, 식이섬유 하루 25g. 미역국 3번. 채소 껍질째. 콩 많이. 네 번째, 과일은 통째로 껍질째 먹기. 주스 절대 금지. 식전이나 간식으로 하루 1개에서 2개. 다섯 번째, 단백질 충분히 먹기. 콩하고 고기. 특히 여성분들, 기름진 고기는 피하세요. 여러분, 거의 30분 가까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 쌓여서 생긴 병이니 좋은 습관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 정보를 주변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혈당 잡았다. 이런 음식이 도움됐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알림 설정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뇨 식단의 모든 것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세요.